1992년 진은 유복함과 동시에 따뜻한 가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의 CEO셨기에 출장이 잦았지만 매번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선물을 사오시고 그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들어주셨죠. 집에서는 항상 따뜻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아버지 덕에 그는 아버지처럼 회사를 다니며 평범하게 따뜻한 가족을 꾸리는 것을 꿈꾸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그는 중2 때 워낙 잘생겨 SM으로부터 길거리 캐스팅을 받고 1차 오디션에 합격하기도 했지만 돌연 이건 사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2차 오디션에 가지 않아 SM과의 짧은 인연은 여기서 마무리되죠. 고1 때 그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는 이유로 신문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고2 때 우연히 본 드라마 선덕여왕 속 김남길의 연기를 보고 감동을 받아 배우를 꿈꾸게 됩니다. 이후 그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했지만 진이 평범한 아이로 살길 바랬던 부모님은 연예인이 하고 싶으면 대학교에 가서나 해라 반대하셨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진은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더니 결국 20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건국대학교 연영과를 합격해버립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또다시 바뀌고 말죠. 대학교에 가는 등굣길 버스에서 내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빅히트 관계자가 태어나서 당신처럼 잘생긴 사람은 처음 본다 라는 말과 함께 캐스팅을 해 그렇게 빅히트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이었죠. 실제로 그는 캐스팅되기 전 길거리에서 너무 잘생겼다는 이유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에게 사진을 찍자고 부탁했을 정도로 그의 외모는 아주 특출났고요. 한편 지금이야 빅히트는 방탄을 배출하며 초거대 기획사로 성장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빅히트는 단 한 명의 소속 가수도 없었던 아주 작은 기획사였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영영과에 최초 입학이 가능했을 정도로 좋은 연기 실력을 갖춘 그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작은 기획사의 제안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빅히트의 배우 연습생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원래 진은 다양한 배역에 따른 매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 배우가 되고 싶었죠. 그러나 그는 갑작스레 아이돌은 어렸을 때만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직업이고 아이돌 활동 이후에도 연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이후 배우가 아닌 아이돌 연습생으로 진로를 또다시 바꾸게 됩니다. 보통 아이돌 연습생들이 데뷔를 하는 나이가 20살인데 그는 20살에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죠. 그러나 여기서 그는 큰 문제를 마주합니다. 캐스팅 이후 그가 오디션장에서 처음 노래를 불렀을 때 노래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어 심사위원들이 경악한 것이었죠. 연기 발성과 노래 발성은 완전히 달라서 연기 연습을 계속해왔던 그는 낮은 톤만을 낼 수 있었고 조금이라도 높은 음역대의 멜로디는 아예 낼 수도 없었기에 그는 상당히 많은 애를 먹었죠. 데뷔 전에는 고음을 소화하기 위해 며칠 동안 악을 쓰다가 목이 나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노래보다 더욱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춤이었습니다. 방탄은 힙합 아이돌이었기에 노래보다도 더욱 중요한 건 춤이었죠. 그러나 선한 인상만큼이나 바르게 자라온 그는 평생 동안 바르게 걸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소속사와 그곳에서 만난 연습생들은 껄렁껄렁하게 걸어야 멋이 산다고 해 그 힙합스러운 움직임에 적응하는 것이 특히나 힘들었고요. 원래 배우가 되기 위해 연기를 준비한 그였기에 어려서부터 이미 몇 년 동안 실력을 쌓아온 다른 연습생들을 따라잡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습 그리고 또 연습이었죠. 몸을 움직여야 된다, 리듬을 타야 된다와 같은 압박감으로 매일이 너무 무서웠지만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방시혁 PD는 잘생긴 외모와 함께 매일같이 죽어라 연습하는 그의 태도와 근성을 보고 그를 방탄의 데뷔조로 선정하게 되죠.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만인 2013년 마침내 진은 방탄소년단의 서브 보컬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나 짧은 행복도 잠시 그를 기다렸던 것은 연습생 시절보다 더욱 힘든 데뷔 이후의 활동이었죠. 데뷔 후 엄청난 부담 때문에 진은 잠을 자면서도 잠꼬대로 노래를 하고 연신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꿈속에서조차 연습하고 또 혼이 났죠. 데뷔곡인 No More Dream 같은 경우 그는 하루에 10시간씩 2달을 넘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색한 춤 동작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본인 또한 많이 힘들어했죠. 방탄의 리더인 RM도 진처럼 춤을 너무 못 춰 한때 이 둘은 방탄의 양날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진과 달리 RM은 랩몬스터라는 이름답게 랩을 엄청나게 잘했기에 진이 가지는 부담감은 더욱 컸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는 자신을 보고 당시 그는 본인의 몸까지 탓하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춤출 때 몸이 잘 안 따라주는데 이는 내 몸에 근육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근육을 만들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
언제쯤 근육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몸에 근육이 생겨 혹시라도 춤을 잘 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정말 작지만 엄청난 기대를 해본다. 당시 그는 본인 파트가 아닐 때에는 무조건 멤버들의 양끝에서 춤을 췄으며 춤선과 박자 감각이 너무나 떨어져 안무를 외워 따라하기도 벅찼죠. 사람들의 지적은 계속됐고 심지어 이후에는 모든 행동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어색하진 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그의 자존감은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데뷔 초 슈가가 다쳐 무대에 못 올라갔을 때는 슈가 말고 차라리 존재감 없는 내가 다쳤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자존감은 바닥이었고요. 안무를 배운 당일 음악에 맞춰 춤을 완벽하게 추는 동생들 사이에서 연습을 아무리 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춤 연습에 1시간을 일찍 오거나 연습이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 선생님께 안무를 한 번 더 봐달라고 부탁하는 날들이 계속됐죠. 다른 멤버들에게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그는 한 방송에서 지금까지도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래, 진아. 너는 정말 수고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할 테지만 너의 수고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의 수고는 너 자신만 알면 돼. 남모를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왔으며 또 동시에 그가 내적으로도 정말 단단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그동안 잘 참아왔던 그도 결국 화양연화 콘서트에선 어머님을 언급하며 끝내는 눈물을 보입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어머니. 저기 계시네. 여러분, 제가 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친구들이 아들 자랑을 하면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자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덕분에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한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미들도 사랑해요. 이처럼 마음이 따뜻한 진은 어려서부터 매우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남중, 남고를 다녀서인지 20살이 된 이후에도 그는 대학교에서 여자랑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숫기가 없었죠. 데뷔 후에도 그는 팬들이 계속해서 잘생겼다고 말하자 부끄러워 매니저 품에 숨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처럼 원래 부끄러움이 많던 그의 인생은 201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불타오르는 안무에서 그가 손키스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손키스를 보고 재밌어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의 성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였죠. 데뷔 초 자신감이 없고 항상 위축되어 있었던 김석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격이 변함과 동시에 그는 프로다운 면모도 보여주는데 이는 무대 위에선 그에게 방송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콘서트 도중 폭죽이 터지자 그는 귀를 부여잡고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인이어에 폭죽의 불꽃이 튄 것이었고 자칫하면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귀가 새빨갛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안무를 이어갑니다. 결국 그는 완벽한 무대를 위해 끝까지 내색하지 않고 무대가 끝나서야 인이어를 빼며 고통스러워했죠. 한편 자신감을 찾은 그는 작사와 작곡이라는 새로운 도전까지 하게 됩니다. 데뷔 초 본인이 곡을 쓸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만 방탄 멤버들을 만나고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시작할 수 있었죠.
처음으로 만드는 솔로곡이었기에 그는 20번이나 퇴짜를 맞으면서도 본인이 쓰고 싶은 파트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어웨이크를 선보입니다. 데뷔 때부터 잘생긴 외모 말고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가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가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어둠 속을 그냥 걷고 또 걷고 있어. 행복했던 시간들이 내게 물었어. 넌 정말 괜찮은 거냐고. 난 대답했어. 아니, 나는 너무 무서워. 그래도 6송의 꽃을 손에 꼭 쥐고 난 걷고 있을 뿐이라고. 연이어 드라마 화랑의 OST인 죽어도 너야에서 그는 후반부의 하이라이트 높은 음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그동안 고생했었던 보컬 부분에서도 성과를 보이죠. 그리고 2016년 11월 방탄은 멜론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게 되는데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대상에 멤버들은 행복하기보다는 되려 너무나도 큰 상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조용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그의 지난 날들이 떠올라서였을까요? 멤버들 중 유독 진이 많은 눈물을 흘렸죠. 이후 그는 윙즈콘에서 자신이 멤버들과 팬들의 사랑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말합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숙기도 없고 좀 조용조용한 친구였어요. 어쨌든 우리 멤버들과 같이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만들어 가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고 그러던 와중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겨서 지금의 이렇게 뻔뻔한 제가 됐어요. 실제로도 이후 그는 무대에 섰을 때 걱정하고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이 아닌 굉장히 밝고 쾌활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대망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선 방탄 왼쪽 세 번째에서 손키스하는 남자가 누구냐며 트위터에 Third Member from the Left BTS 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며 한국을 넘어 전 세계가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후 DNA 활동에서도 이전에 비해 엄청나게 성장한 춤 실력을 보여준 그는 연이어 솔로곡 하나를 선보입니다. 여담으로 이 노래는 3년 후 멕시코의 한 자폐 소년에게 기적을 선물했다고 해 많은 화제가 됐고요. 심각한 자폐 증세 때문에 그 어떤 노래를 들어도 귀를 막고 무서워하던 이 소년은 어느 날 한 음악을 듣고 처음으로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바로 진이 부른 에피파니였죠. 꿈속에서조차 노래 연습을 하며 죄송하다 라는 말을 연신하던 그가 음악을 통해 기적을 보였다 라는 극찬을 받을 정도로 그의 보컬 실력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리고 연이은 활약으로 방탄은 2018년 마마 시상식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받게 되는데 수상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많은 멤버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진은 울먹이며 다른 멤버들이 말하지 못했던 방탄의 해체를 처음으로 언급했죠. 되게 올해 초가 생각이 나는데요. 올해 초에 저희가 되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근데 다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마음 다잡아준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고맙고 저희 항상 사랑해주시는 멤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해주는 아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커진 그룹, 매월 잡혀있던 평균 28.5일이라는 살인적인 스케줄,
소속사와의 재계약 등 모든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에 그룹의 해체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거였죠. 그러나 방송에서 그는 본인의 힘든 점만큼은 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그는 이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죠. 전 인터넷에서 가끔 팬분들의 반응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쁜 일에는 다 같이 행복해 하시는데 제가 마음 아픈 일에까지 공감하고 같이 우울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는 건 기분 좋으려고 보는 건데 저로 인해서 팬분들이 마음이 아프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제 마음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방송에서는 일부러 제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팬분들이 이런 제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어가시면 저도 행복하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2019년에 촬영된 다큐에서 그는 처음으로 방탄의 진이기에 앞서 인간 김석진으로서 힘든 점을 털어놓기도 했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제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 알고 있던 지인들이 저를 어려워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떠나가는 게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제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방탄의 진은 항상 밝게 사는 것 같은데 반대편에 나 김석진은 조금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팬들에게 행복한 모습만을 보여주려는 진이 유일하게 본인의 개인적인 슬픔과 힘든 감정을 공유할 때가 있으니 그건 바로 음악을 통해서입니다. 2019년 그는 짱구를 포함해 세상을 먼저 떠난 반려동물들을 생각하며 그리운 마음을 담아 이 밤을 선보입니다. 그의 노래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줬으면 했지만 슬픈 노래이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아줬으면 하기도 해 그로 하여금 모순적인 감정이 들게 했던 곡이었죠. 그리고 그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 없는 팬들을 위한 솔로곡 문을 통해 실버보이스라는 극찬까지 받으며 주요 차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둡니다. 또한 당시 온 그리고 블랙스완에서도 엄청나게 향상된 춤 실력을 보여줬죠. 이후 멤버들과의 대화에서 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했어. 원래는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 너희들은 항상 노력하잖아. 그런 모습을 또 내가 보고 배우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20이 넘으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뼈가 굳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미 성장이 다 끝나 굳어버린 몸을 춤을 출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만들어냈다는 건 그가 다른 사람들의 몇 배에 달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고요. 맏형이지만 춤도 노래도 부족했던 그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동생들에게 되려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으며 또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해왔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그룹 내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질문에 진을 꼽는 것처럼요. 그리고 자신보다 실력이 훨씬 떨어지는 맏형이 매일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멤버들도 자극을 받아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죠. 이처럼 서로가 끌고 당겨주는 관계에서 이후 방탄은 새로운 노래를 선보이는데 이 노래는 K-POP 역사를 아예 뒤집어 버립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엄청난 관심과 함께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1위까지 오르게 되죠. 코로나 시기 순수하게 팬들과 즐기고 싶다는 마음에 만든 곡이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돼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빌보드에서 1위를 한 이후 그는 본인의 자격에 비해 너무나도 큰 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다가 결국은 번아웃이 온 것이었죠. 이 일로 그는 방시혁 대표와 상담을 하던 중 지금 그 감정을 노래로 써보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미 너무나도 높은 자리에 오른 만큼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어쩌냐는 고민과 함께 망설이는 진에게 방시혁 대표는 괜찮다며 그를 응원했죠. 그렇게 진은 당시의 감정을 담아 만든 노래 어비스, 즉 심연을 선보입니다. 아직도 나는 내게 머물러 있다. 발매 이후 그는 어비스의 가사를 쓸 땐 제가 정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또 매우 슬펐지만 노래를 실제로 부르고 녹음하는 과정에서 그런 감정들이 대부분 완화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작사에 참여하거나 솔로곡을 선보입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와 현장에서 팬들을 만날 수 없는 상실감에 만든 곡 스테이. 눈 뜨면 다시 아무도 없는
한국 드라마 지리산의 OST였던 Yours. Every day you seem too far away. Every time you do, I tell myself. 재미삼아 만들었지만 주변의 추천으로 선보이게 되어 무려 16일 동안 전 세계 유튜브 음악 부분에서 1위를 한 슈퍼참치. 한편 슈퍼참치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 섹스, 이별에 대한 노래를 하는 와중에 이 남자는 참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얼마나 건전한지, 어떻게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댓글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연이어 그는 콜드플레이와 공동 작업한 The Astronaut도 선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0월 하이브에서는 돌연 방탄 멤버들의 병역 이행 및 활동 계획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죠. 그리고 하이브의 발표 직후 지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그들의 속사정을 이야기해 많은 팬들을 감동시킵니다. 사실 2018년 방탄이 K-POP 최초로 빌보드 201위에 오른 이후 국회에서는 방탄의 병역 특례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에 많은 한국인들도 방탄의 군입대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군입대에 관련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은 거세게 갈렸고 이 와중에 비난의 화살은 자연스레 방탄을 향했죠. 그러나 멤버 중 맏형인 진은 우리들은 군대에 갈 것이라는 말을 정말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9년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군입대는 한국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으며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As a Korean, it's natural, Jin said, and someday when duty calls, we'll be ready to respond and do our best.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국내에서도 여러 번 말했었죠. 병역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방탄은 계속해서 군대에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쓸데없이 대국민 투표를 통해 방탄의 군입대를 결정하자고 하질 않나. 언론에서는 방탄에게만 주어주는 군면제 특권, 청년층의 박탈감이라는 기사들을 양산했죠. 방탄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전 국민적인 비판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진은 마침내 군대 문제에 대해 방탄과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사실을 밝혔죠. 원래 방탄은 2020년 비앨범을 마지막으로 군대에 가려 했는데 이후 발매한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퍼미션 투 댄스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멤버 7인들의 의지만으로 군입대 문제를 간단히 결정할 수가 없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방탄의 모든 활동을 쉽게 멈출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콘서트들로 인해 군 입대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마지막으로 한국 아미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는 부산 콘서트를 하고 군대를 가자는 내부 결정이 이뤄진 후 한국 부산에서 7인의 마지막 콘서트를 한 것이었고요. 사실 진의 군입대 결정은 지난 6월에 이미 나왔었기에 이 모든 것을 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산 콘서트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굳이 알려 팬들에게 행복이 아닌 눈물의 콘서트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기에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팬들을 위해 이 사실을 숨겼던 거였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방탄소년단은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덕분에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금의 방탄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굳이 뽑아야 한다면 저는 김석진을 뽑고 싶습니다. 그는 과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실 우리는 팬들 반응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댓글은 팬들 위주로 달리기 때문에 대중의 의견을 직접 귀 기울여 듣기 힘드니까. 내 친구의 친구만 놓고 보더라도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무엇인지 언제 컴백을 했는지 모르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그가 이 발언을 한 당시는 불타오르네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아이튠즈 음악 차트에서도 1위를 한 직후였습니다. 이런 큰 성과를 이룬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의 친구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게 사실이다 와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는 정말 자기 객관화도 잘하고 놀라울 만큼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멤버들과 있을 때는 누구보다 밝고 장난을 많이 치며 현재 가족 같은 분위기의 방탄을 만들어 왔죠.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할 때면 이전에 그 일을 해본 사람들의 도움이나 조언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탄이 이뤄왔던 성과들은 그 누구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들은 오로지 스스로 고민해 그들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겪어온 부담감과 압박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테고, 그렇기에 그들에게 그룹 내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었을 텐데 그 역할을 맏형인 진이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모두가 너무나도 다른 7가지의 색들은 마구잡이로 섞여 기존의 색과 같이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진은 그 7가지 색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현재의 방탄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죠. 진은 지난 타이틀곡 Yet to Come의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란 메시지에 대해 저는 최고의 순간이 매번 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는 게 있을까요? 말도 안 되지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그의 말처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들의 매분 몇 초도 화양연화이길 바라며 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